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 오늘은 박지인님 사연인데요. 영민님과 함께 상황극을 하고 사연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영민님은 연기를 그래도 해보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상황극은 자연스럽게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사연은 조금은 슬프고 마음 아픈 사연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남자친구 역할을 하고 네. 영민님이 사연자님 역할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큐! 나 너랑은 결혼 못할 것 같아. 그게 우리의 이별의 이유야? 내가 생각하는 이유는 그것밖에 없어.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 할게요. 왜냐면 제가 이런 상황을 한 번도 못 겪어봐서. 네. 그러니까 영민님이 연기를 되게 잘해주시니까 아니요. 뭔가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아갖고 네. 짧게 했지만 오늘 사연자님이 진짜 마음 아프고 힘든 사연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네.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든데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보내요. 어제도 다른 청취자분 고민 사연을 듣다가 눈물이 흘렀어요. 처음이라서 어떤 이야기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밥도 못 먹고 3일 동안 무기력했어요. 친한 친구가 나오라고 했는데 같이 못 보낼 것 같아서 집에 있겠다고만 했어요.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사연자님이 이별을 겪고 나서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친구가 불러도 나가기 쉽지 않고 내 마음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한테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25살에 4살 연상인 전 남자친구를 만나서 3년 동안 연애를 했어요. 1년 정도 연애 안 하다가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저도 최선을 다했어요. 만나면서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자주 했었어요. 서로 안 맞는 부분도 있었지만 노력해서 맞춰갔어요. 저는 올해까지 만나면 결혼에 대해서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봤던 것 같아요. 아마 사연자님이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면서 미래에 대한 꿈을 많이 꾸잖아요. 네. 혹시 영민님은 이 연애하면서 네. 미래에 대한 생각을 언제 가장 많이 해요? 저는 이 사람이랑 있으면 내가 참 열심히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미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진짜 행복하니까 네. 그런 생각들을 했었던 거고 사연자님도 지금까지 보내주신 내용으로 봤었을 때는 뭔가 전 남자친구가 좋은 분이라는 걸 우리한테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네. 다만 이 뒤에 얘기가 너무 슬프기 때문에 네. 제가 한번 또 얘기해 드릴게요. 네. 근데 며칠 전에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았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이 너랑은 결혼 못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까 우리가 상황극 잠깐 했었던 거잖아요. 네. 영민님 혹시 진짜 그냥 이건 가정인데 네.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하면 아, 어떤 감정일 것 같아요? 결혼은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별의 이유가 아닐 수도 있지만 네. 뭔가 헤어질 때 네. 나 너랑은 결혼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러면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죠. 정확하게 이런 얘기를 한 상태가 아니라면 그 전부터 결혼? 아까 그 상황극처럼 그게 정말 이별의 이유라고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준비하지 않은 이별을 겪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네. 왜냐면 우리가 요 앞에 사연 내용으로 봤었을 때는 지인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남자친구와 좋은 관계를 맺고 더 미래를 생각했는데 남자친구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이 한마디 말로 네. 알아버린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인님이 이별의 이유냐고 물었는데 대답 없는 남자친구가 지난달부터 이별을 고민하고 있었지만 말을 못했다네요. 여기서 한 번 더 상처를 주는 거죠. 네. 나 원래 지난달부터 그랬어. 뭐 이런 제가 아까 이런 대사를 하지 않았지만 네. 이거는 더 마음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12월에 함께 여행도 다녀오고 가족 선물도 사러 갔었는데
최근 들어 남자친구가 답장도 늦고 때로는 만나도 말이 별로 없길래 조금 피곤한가 보다라고만 생각했어요. 2달 전에 힘든 일이 있어서 저한테 말해주길래 조금씩 괜찮아지겠지라고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이별을 하자고 했는데 답을 못했어요. 아마 남자친구가 이별을 마음을 먹고 얘기를 했지만 지인님 입장에서는 아직 명확한 답을 네. 하지 않았던 걸로 볼 수 있겠네요. 3일 동안 연락을 안 했는데 자꾸 눈물이 나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하고 싶은 게 많아서 통화할 때 다음에 이거 해보자고 말하면 잘 들어주는 남자친구였는데 저는 현재는 모르고 미래만 꿈꾸고 있었던 것 같아서 힘이 빠지네요. 다음 주 주말에 마지막으로 만나서 정리하자고 했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별 통보를 받은 날에도 3시간 동안 이야기했지만 마음이 변하지 않는 전 남자친구의 모습에 내가 너무 몰랐던 걸까라는 후회가 들었어요. 다시 만나자고 하는 건 제 욕심이겠죠.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는데 이 메일을 받고 났었을 때 진짜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네. 이별이라는 건 다 마음이 아프겠지만 각각의 이유가 있겠지만 네. 연말과 새해에 하는 이별은 더 아플 것 같아요. 그쵸. 내년에 뭐 해야지 아니면 새해에 뭐 해야지 했는데 갑자기 뭔가 다 끊겼어. 원래 내가 꿈꿨던 무언가들이 한 번에 다 사라진 느낌이니까. 네.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여기 사연자님처럼 준비하지 않은 이별을 네. 대체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쵸.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렇게 갑자기 훅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거나. 네.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지만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내 이야기를 정말 친한 친구의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 이별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되면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얘기를 지금 해보고 싶은 거라면 대화를 요청해보고 그렇지 않다면 마음을 제 스스로 정리를 하고 이제 받아들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정리하는 기간이 다른 이별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긴 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헤어질 때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네. 진짜 상대가 잘못한 걸 봤었을 때는 내가 그냥 제일 나쁜 놈이야. 그쵸. 뭐 이렇게 하면서 끊어내는 네. 거나 아니면 타이밍이 안 맞아서 우리가 진짜 서로 시간이 안 나거나 뭐 연락을 자주 못 하거나 장거리 연애를 하다 보면 그런 이유라면 내가 납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내가 받아들이는 시간까지는 조금 더 걸릴 수 있을 거고 네. 그래서 이별을 하고 나서 거부 반응이 올 때가 있잖아요. 네. 나 아직 이별 안 했어. 그래서 주변 친한 친구한테도 말을 못 하는 거죠. 네. 왜냐면 어떤 분들은 인스타라든지 뭐 카톡에다가 커플 사진을 해놓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네. 근데 이걸 내려야 돼.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잖아. 그쵸. 너 혹시 무슨 일 있어? 맞아요. 그 사람이랑 잘 만나고 있어. 근데 이 시간이 생각보다 힘들 때가 있거든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다 못해. 왜냐면 난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준비하지 않은 이별에는 일단 내 마음을 한번 확인해보고 뭐 영민님이 말한 것처럼 대화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좀 대화를 해주면 좋겠지만 전 남자친구분이 대화를 거부할 수도 있고 네. 이거는 진짜 사람에 따라 다른 거든요. 네. 다만 제가 봤었을 때 3년 정도 연애를 하셨던 거잖아요. 네. 3년이라는 건 긴 시간이에요. 네. 이 시간 동안 만난 게 있으니까 그래도 전 남자친구가 최대한 마지막에 대한 예의는 네. 이별에 대한 예의는 한번 갖춰주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만나자고 맞아요. 한 게 아닐까. 이게 제 친한 친구랑 상황이 지금 정말 비슷해요. 저랑 친한 친구가 남자친구랑 5년을 만났는데 같이 영화를 보고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누구야, 너는 나랑 결혼 안 할 거지? 결혼 생각 없는 거지? 라고 말을 했대요. 친구가 갑자기
나 아직 모르지. 나 아직 어리니까. 친구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겠네. 갑자기, 네. 근데 그러면 나는 이제 그만 만나야 될 것 같다.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5년을 만났는데. 그 상황이 조금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도 한참을 힘들어했어요. 문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도 못하고 몇 주 동안 연락도 안 되고 혼자 앓다가 들어보니까 그 2주가량 남자친구한테 계속 얘기를 한 거죠. 5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고 사연자분도 3년을 만난 거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많은 것들을 해왔으니까. 네. 둘이 같이 만든 관계면 끝도 같이 맞춰야 되는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본인을 먼저 챙기면서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지인님 입장이라면 이런 생각이 한번 들었을 것 같긴 해요. 혹시 내가 요 사이에 뭔가 실수를 한 게 아닐까. 근데 이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죠. 왜냐면 어느 순간 내 탓이 되면 제일 힘든 거거든요. 맞아요. 내가 혹시 남자친구가 뭐 해달라고 했을 때 안 했을까. 우리가 이별을 겪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요 한 달을 돌아보거나 실수했던 것들을 자꾸 찾는데 그러면 내 마음만 힘들어져요. 맞아요. 그건 그냥 지나간 일이고 만나는 상대가 그냥 스스로 결정을 내린 거라고 봐야 맞아요. 지금 내 마음도 편하지. 네. 그럼 우리가 지금 지인님이 그래도 이런 힘든 상황이지만 네. 친구를 만나기도 쉽지 않지만 뭐부터 하면 조금은 그래도 일상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힘든 시간들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을지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별을 하면 예전에는 슬퍼하기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글을 써요. 글. 네. 진짜 멀리 떨어져서 절 보는 거죠. 컨트롤이 안 되니까. 제3자로 한번 가는 거군요. 네.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일단 책상에 앉아서 지금 내 감정이 어떤지, 내 무슨 기분인지, 내가 지금 울고 있으면 난 지금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있구나. 왜 슬프지?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다 보면은 좀 정리가 돼요. 난 지금 힘들구나. 그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지?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인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한번 열어보는 거네요. 네. 왜냐하면 글로 적는다는 거는 내 머릿속에 한번 정리가 되고 여기다 남기는 거니까. 그쵸. 우리가 생각만 하는 거는 어느 순간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 글로 적는 거는 내가 언제 한번 보겠지만 이때 이랬구나. 맞아요. 아니면 지금 상태를 한번 기록해 놓는 거니까 아마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저는 헤어지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긴 해요. 이제까지 못했던 거 한번 해봐야지. 왜냐면 연애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 상대와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아니면 맞춰가다 보면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놓치는 거거든요. 그게 뭐 친구를 만나는 시간 아니면 그냥 혼자 쇼핑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네, 있죠. 3년 동안 만났기 때문에 더 많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거를 집에 계시는 것보다 한번 나가서 해보는 것도 뭐 서점에 가서 책을 읽는 것도 좋고 아까 말한 것처럼 기록을 해놓는 것도 좋고 아니면 영화를 진짜 혼자 보러 가보는 것도 좋고 아니면 못 만났던 친구 좋은데요. 만나야 이 시간들이 조금은 아물어지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아픔이 상처가 나면 한 번에 나올 수는 없어요. 부시들 바른다고 해도 안 낫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별의 과정이 3가지로 나뉜대요. 그러니까 지금 사연자님과 비슷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처음에는 상실과 슬픔 밥도 안 넘어가고 울고 싶을 때 막 울고 그리고 다음이 인정 이제 우리 헤어졌구나 그 다음으로 하는 게 정리라는 거죠. 사연첩에 있는 사진들을 하나씩 지우거나 인스타라든지 카톡에 있는 것들을 다 지우거나 그러면 남들이 봐도 뭔가 이제 커플이 아닌 걸 딱 알게 될 때 있잖아. 영민님은 혹시 뭔가 이렇게 같이 찍은 사진
지울 때 어땠어요? 저는 전에는 이별을 하자마자 바로 지우는 스타일이었어요. 내가 그러니까 마음 정리를 한 번에 확 해버리는 거군요. 힘들어할 틈도 없게 카톡방이라던가 사진을 싹 다 지웠어요. 카톡도 어떤 분들은 바로 차단하기도 하고 네. 연락처도 다 지우고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게 긍정적인 이별이든 부정적인 이별이든 그게 아니라 저한테 틈을 안 줬던 거예요. 힘들어할 틈을. 생각할 시간 틈을 네. 안 줘서 바로 내가 딱 뭔가 정리한 느낌. 네.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을 때 보고 힘들어할 때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정리가 되면 그때 정리하는 스타일로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조금 경험을 해보면서 네. 좀 바뀌어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노래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바이브의 사진을 보다가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네, 알죠. 근데 그 가사가 되게 슬프거든요. 네. 우리가 이별했을 때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노래를 네. 예전에 그냥 노래방 가서 불렀는데 네. 그때는 이별을 몰랐을 때. 아, 근데 이상하게 뭔가 가사가 그런 거였는데 아마 이별이라는 그건 사진을 정리할 때, 네. 뭐 번호를 지울 때, 뭐 인스타에서 뭔가 팔로워를 끊을 때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지만 네. 가장 큰 거는 가치 있는 사진이 맞아요. 이제 없어지는 게 진짜 이별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제일 어려운 건 그거 같아요. 주변 지인들이 물어볼 때. 맞아요. 어떤 지인들은 그 이별을 그냥 자연스럽게 보는데 또 누군가는 계속 물어보잖아. 그쵸. 너 지난주까지 잘 지냈잖아.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뭐 이런 건데 요 사연자님 또 그런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네. 여행도 다녀오고 지난주까지 가족들 선물을 사주기 위해서 같이 했었는데 참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만큼 친밀했던 관계였던 걸 주변 사람들도 아니까 참 이게 저만 정리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럼 영민님은 혹시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 위로해줬었어. 내가 이별했다라는 거를 그래도 말을 안 했지만 네. 주변 사람들이 알고 먼저 연락 와서 해준 말 중에서 기억 남는 말. 보통의 사람들은 뭐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잖아. 근데 그런 것도 어떤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지는 아니까 위로가 되긴 하지만 저는 어쨌든 너의 선택이었고 그게 저의 의지든 아니든 그냥 너가 이렇게 힘들어해도 너 안에서 너만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 너만 너가 잡고 있으면 된다. 이 말이 저는 되게 위로가 됐어요. 오히려 그 말이 영민님한테 딱 와닿았군요. 네. 뭐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슬프고 당장 이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결국 나는 나고 내 안에 있는 건 난데. 그렇죠. 이거를 잃지 말라는 말이 큰 위로가 됐었어요. 지금 사연자님이 그 말을 들으면 조금 더 위로가 되지 않을까. 분명 맞아요. 주변 사람들 중에 그런 말을 해줄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주변에 이별을 하면 그냥 이런 말을 해줘요. 이 상황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잘했다고. 이별을 칭찬해야 되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퇴사를 하고 나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알아요? 뭐요? 축하한다고. 축하한다. 근데 나는 이제 뭔가 새로운 일을 하면서 두려움이 네. 많이 있지만 축하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힘을 냈던 것처럼 이별도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칭찬 한마디가 내가 마음 정리할 때 조금은 도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짧게 한번 해드렸고요. 네. 저는 오늘 이 사연 읽으면서 좀 마음이 아팠지만 네. 꼭 잘 이겨내실 것 같아서 맞아요. 힘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마무리 짓고 싶고 네. 영민님도 그냥 짧게 한마디 해줄 수 있을까요? 너무 혼자서만 힘들어하지 마시고 자기 스스로 돌보시면서 성장하는 과정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본인이 제일 중요하니 본인의 마음을 먼저 위로해줬으면 좋겠네요. 영민님의 말이 참 친구처럼 따뜻하게 들려서 네. 좋을 것 같네요. 지인님 오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해에는 또 좋은 일 많이 생겨서 메일로 후기 한번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뒷이야기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함을 한번 더 느낄 것 같아요. 좋은 일들 많이 생기길 바랄게요.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